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해가 바뀌면 믿건 안 믿건 신년 운세가 궁금해집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불안한 2030, 내 사주는 내가 본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사인님들도 명리학에 관심 많으세요? 저는 10개월가량 소규모로 교양 명리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비용을 받는 명리 상담가가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정진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때 배웠던 명리학의 기본적인 이론,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은 일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5가지, 그리고 10개월간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말하는 셀프 명리학의 후기인 셈입니다. 과연 내 사주팔자가 좋을까? 명리학을 시작할 때 누구나 제일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사주팔자란 각 개인들이 태어난 연, 월, 일시에 해당되는 주어진 자 8글자를 뜻하는데요. 명리학에서는 이 사주팔자를 토대로 성향을 파악합니다. 개인의 운명에 있어서는 이 8글자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면서도 핵심적인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8글자는 타고난 거라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간에 숨어도 팔자는 못 피해간다. 과거에는 잘 돼도 팔자, 못 돼도 팔자 탓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게 나쁜 운을 바꿀 방법은 있을까? 안 좋은 시기는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합니다. 명리학자들은 이럴 때 기도, 공부, 기부, 조언, 명상 이 5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 5가지는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우선 기도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목표든 바람이든 원하는 바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기도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훨씬 더 굳건해져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게 되죠. 2번째는 공부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운의 하강기에 접어들거나 몸이 힘들어질 때는 자중하고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될 시기에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훨씬 덜 조급하게 되지요. 성급하게 일을 벌려서 낭패를 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탄탄한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일 때는 버둥거리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3번째는 기부입니다. 금전이든 노력이든 남에게 베풀라라는 뜻인데요. 봉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뿌듯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운을 저금하는 일입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에 해야 될 일 4번째는 주변에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은 코너에 몰릴수록 눈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서 낑낑거리기보다는 터놓고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야말로 객관적이고 현명한 생각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5번째는 명상입니다. 종교적인 명상이 아니라 잠시라도 복잡한 머리를 식혀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머리를 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머리가 복잡해질 때는 2-3분 동안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맑은 하늘이나 푸른 숲, 넓은 바다 같은 연상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모습만 떠올리면서 잠시만 쉬어도 상당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복잡할 때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뒀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명리서적에서는 이 5가지를 운 하강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운을 쌓는 일이라고 자주 하길 권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대체로 10년 단위로 운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가진 사주와 이 대운이 어우러져서 10년간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남들은 다 순탄하게 산다고 봅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죠. 명리학에서는 달이 차면 기울었다가 다시 오르는 자연의 이치처럼 인생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늘 좋기만 한, 또 늘 나쁘기만 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12가지 인생의 법칙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수록 견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다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지금 힘들다는 건 곧 좋은 시기가 온다는 것을 뜻하고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면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덜 억울하고 덜 낙담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인생 업다운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훨씬 침착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이자면 사주팔자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막상 제가 아주 짧게지만 사주팔자를 공부해 보니 상대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사 순탄하고 아주 잘 나갈 때는 앞날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일 때 찾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심리적으로는 취약하죠. 만일 고약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주를 쥐게 되면 충분히 위협적인 언행으로 상대의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성을 알 수 없는 아무에게나 사주를 내밀기보다는 내 사주 공부해서 내가 본다 하는 셀프 명리학이 붐이 된 것도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지만 10개월 동안 명리학을 공부해 본 결론은 하나입니다. 명리학은 인생과 사람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운이 좋다 한들 또 나쁘다 한들 결국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 끌어가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사인님들 끌려다니는 삶 살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